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미라주 시리즈의 개발과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전투기로서의 미라주의 의미와 성능, 그리고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알려진 미라주의 활약을 알고 보면 대부분 미라주 3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중동전의 인상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죠. 미라주 시리즈가 설계되는 시점에서는 장거리 공격을 위한 전천후 기체가 아닌 경량 고속 방공 기체가 설계되던 시점이라 전반적인 중량이나 크기가 그리 크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F8 크루세이더, A4 스카이호크급의 기체가 개발되던 시점이라 길이 20m 수준의 팬텀이나 현재 널리 쓰이던 F16보다 경량인 기체입니다. 전장 15m, 날개폭 8.22m, 높이 4.5m, 최대 이륙 중량 13.7톤으로 현재 전투기에 비해서 모든 면이 작은 편이에요. 하지만 속도는 마 2.1을 낼 수 있도록 고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속에서의 안정성 문제라는 삼가격 특유의 문제는 가지고 있고, 플라이 바이 와이어가 도입되기 전의 상황에서 더더욱 저속에서 조종하기는 쉽지 않은 기체였습니다. 미사일 만능주의 전에 개발된 기체라 기본 문장으로 30mm 디파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틀링 방식이 아닌 리볼버 방식의 기관포이므로 발사 속도는 분당 125발로 고속으로 이동하는 목표물에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당시 전투기들은 기본적으로 지상 공격 시에 기관포를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으므로 발사 속도가 낮아도 충분한 효용이 있었는데, 공대공 전투에서 기관포를 사용한 전과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중동전의 활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미러주지만 적지 않은 전과가 미사일이 아닌 기관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전과죠. 신기한 부분은 미라주 전투기에 탑재된 기관포의 스펙은 당시 전투기가 사용하던 기관포보다 무게가 무겁고 발사 속도도 느린 스펙이었지만 워낙에 프랑스 전투기가 잘 팔린 덕에 꾸역꾸역 그 저변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월남전에서 중동전과 같은 적을 상대한 최후의 건파이터 F8 크루세이더의 기총이 오히려 우수했지만 격추 기록은 사이드와인드를 사용한 기록이 더 많습니다. 2세대에서 3세대까지 사용된 기체이지만 2세대 전투기들의 특징인 레이더나 유도 무기의 운용 능력은 떨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1960년대 레이더나 미사일이나 모든 면에서 능력은 제한적이었고, 프랑스제 마트라 R530는 스펙이 시원찮은 데다가 성능도 구질구질해서 없느니 못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라지3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하고 향후 프랑스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깔리는 데 큰 영향을 준 사건, 제3차 중동전쟁이 발생합니다. (6일) 동안 진행된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공군이 선제 공격으로 이집트 공군은 이륙도 못한 채 거의 전멸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전쟁입니다. 사막이라는 특성상 기계화 전투가 매우 중요한 전투력의 핵심이며, 이런 상황에서 항공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전쟁을 포기한다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이 중요한 전쟁에서 미라지 전투기는 아랍 제국의 전투기를 때려잡으며 선전했는데요. 전투기의 운동성도 매우 높았지만 상대했던 기체가 미그 17 수준의 한 수준 낮은 기체였거나 미그 21과 상대한 상황에서도 지상 레이더의 지원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상정한 미그 21과 전투에서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압도적인 격추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당시 미라주를 이스라엘이 도입한 이유는 미라주의 성능에서라기보다는 중동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국의 대외 정책 이유가 큽니다. 2차 대전 이후 눈부시게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10년도 안 된 시점에 새로운 군용 항공기를 등장시키고 도태시키는 미국의 전투기 기술은 그저 눈부신 수준이었습니다. 군수 지원 능력에서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사례에서 미제 무기를 따라갈 무기는 당시 없었지만, 중동 제국과 설린 관계를 원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격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죠. 반면에 프랑스는 이런 미국의 빈자리를 적극적으로 메꾸어 들어갔고, 미국은 외교적인 부담을 자국이 지지 않으면서 중동에 필요한 우방인 이스라엘의 국방에 기여하는 프랑스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성능 역시 당시의 미국 전투기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이후 프랑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체 전투기 크피를 카피하다시피 생산에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적 자체가 1세대와 2세대 전투기의 싸움에서 일방적인 격추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중동 제국과의 전투에서 공대공 전투에서 압도적인 격추비를 나타낸 것으로 인해 소련 전투기 대비 매우 우수한 전투기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미라주의 가장 큰 전적은 바로 전쟁 시작 시점에 지상 활주로에 있는 이집트 공군의 무력화였습니다. 전투기로서보다는 지상 공격기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저공 고속 침투가 가능한 미라지 수리의 능력은 전쟁 개시 직후 이집트 공군 300여 대 항공기를 지상에서 파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군력 작전 이후에 미그 21과 미그 17로 구성된 아랍 제국군을 압도적으로 격추시키면서 공중 우세를 유지하죠. 이렇게 전쟁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3차 중동전쟁과는 다르게 1973년에 발생한 4차 중동전쟁에서는 다소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작부터가 3차 중동전쟁과는 다르게 이집트를 주축으로 한 아랍 제국의 절치부심한 준비에 기반한 전쟁이어서 처음부터 항공력에 피해를 입고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된 강력한 이집트의 대공망은 이전에 설계된 항전 장비 기반의 미라주에게는 매우 버거운 적이었습니다. 뛰어난 방공 전투 및 요격기이긴 했지만 지상 공격의 임무의 비중도 큰 미라주의 경우 이집트군이 구성한 소련제 방공 시스템 SA2, SA3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3차 중동전쟁과는 다르게 이번엔 프랑스의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서 제대로 된 유지 보수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처하게 됩니다. 이래서 주변 국가의 분쟁을 고려할 때 여차하면 유지 보수 지원 없이도 어느 정도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기를 자국수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떠오르게 되죠. 미국의 지원으로 급히 도입되긴 했지만 F-4 팬텀2가 워낙 뛰어나 그 빈자리를 대체하면서 당시 미제 최신 기체 대비 성능에 대한 열세가 인정되어 이후에는 미국제 전투기로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끼리 한바탕 붙은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맞붙은 포클랜드전에서 중동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영국군의 항공전력에 미라주는 그대로 떡실신당합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단 한 개의 영국군 항공기를 공대공 전투에서 격추하지 못했지만 영국군 항공기는 아르헨티나군의 항공기를 다수 격추시켰고 그중 영국군 해리어에 격추된 미라지3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영국군의 해리어가 미라지를 박살낸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을 분석해 볼 경우 실제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대공 전투 능력만 비교해 본다면 미라주가 해리어에 비해 한참 우수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전장의 환경이라는 것은 독립적인 기체 전투 능력 이외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데 전투를 벌인 위치가 포클랜드 상공과 압도적으로 먼 위치에서 발진한 아르헨티나의 미라주는 항모에서 발진해서 당시 최고 수준의 방공 레이더를 탑재한 영국군 구축함의 지원을 받으며 공중전을 수행한 해리어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원정군 영국군이 방어군인 아르헨티나군에 비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지고 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전투 지속시간 때문에 아르헨티나군은 전투 수행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제한적인 전투 수행 기간조차도 강력한 영국군의 레이더 지원 속에 나타나는 영국군의 대공무기로 인해 손실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공대공 전투에서도 성능상으로 압력이 높은 마트라 R530을 사용한 프랑스 미라주3는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해리어의 AIM-9L 사이드와인더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죠. 외관상으로는 크게 변화 없이 미라주3C는 미라주 2000까지 연결되게 되지만 진화는 계속됩니다. 단순한 외관처럼 유지 보수가 쉽고 미국이 공급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대체제로서 전 세계의 저변을 가지고 있고 이후 후속기인 라팔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항공산업도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국제 외교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실리 외교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체 바로 미라주 3 시리즈입니다.